우리가 산소를 빼놓고 생명을 논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종에 관계없이 모두 산소를 필요로 하니까요. 만약 아주 잠깐이라도 산소가 사라지게 된다면 상상도 못했던 대참사가 일어날 것만 같은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뤄볼 만한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이 귀중한 화학물질이 어떤 이유로든 5초간 사라질 경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기사나 블로그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피부가 심하게 타고 하늘이 암흑처럼 될 것이다. 기압 저하로 인해 머리가 파열하고 건물이 붕괴될 것이다. 등등 여러 추측성 가설들이 적혀 있는데요. 정말로 그럴까요? 자, 그럼 정말로 5초간 산소가 사라져버렸다고 가정해보고 과연 우리 지구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체로 존재하는 산소가 사라질 경우를 상상해볼까요? 일단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그 정도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경우도 그 정도라면 산소 없이도 멀쩡하죠. 참고로 숨참기 세계 기록은 23분이 넘는데요. 저희 영상을 2번 보고도 조금 남는 시간이죠? 게다가 신진대사나 생명활동에 산소를 전혀 소비하지 않는 현기성 생물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영상이 전혀 참고가 되질 않겠네요. 다음으로 기압차에 대한 가설입니다. 산소가 차지하던 23%의 부분이 갑자기 소실되면 급속한 기압 저하로 인해 귀에 큰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추측인데요. 체내와 체외에 갑작스런 기압차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확실히 그럴듯한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체에 손상을 주기에는 기압차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폭발적 기압이라 불리는 급격한 기압 저하는 실제로 1988년 아로하 항공 234편 사고를 통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고도 7,000m 이상 상공에서 전체 3분의 1에 달하는 기체 외벽이 뜯겨나간 당시 56% 수준의 순간적인 기압 저하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폭발적인 감압을 원인으로 생긴 외상이라곤 고작 고막염뿐이었고 그것도 단 한 명에게밖에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소가 없어졌다고 머리가 파열하지는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질 거라는 예상을 검증할 차례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시 그럴 일 없습니다. 먼저 하늘이 파란 이유부터 되짚어 볼까요? 공기 중에는 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분자가 많이 모이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빛은 그 응집된 분자 덩어리를 만나 산란하며 푸른 빛을 띱니다. 따라서 산소 없이도 빛은 공기 중에 남은 질소에 부딪혀 산란하기 때문에 하늘이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뿐일 거예요. 그럼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물론 그럴 리가 없겠죠. 산소는 유일하게 위험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물질입니다. 산소 분자가 가볍게 자외선 광자를 흡수하면 각각의 원자로 분해돼서 그대로 오존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오존 역시 자외선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만약 이 소중한 물질이 사라져버리면 단 5초 만에 허용량의 300배나 되는 자외선을 쏘여버리게 되는데요. 농담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정말로 5초간 산소가 사라지게 됐을 땐 반드시 그늘에 몸을 피하거나 아니 아예 집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편이 좋겠어요. 물론 커튼도 꼭 쳐놔야겠죠? 사실 이보다 더 재밌는 건
대기 중이 아닌 화합물로서 존재하는 산소가 사라졌을 때를 상상해 보는 건데요.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는 실제 전체 산소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바닷속에는 공기 중에 비해 1000배나 되는 산소가 물 분자 형태로 존재하죠. 이 산소가 사라져 버린다면 바다는 수소밖에 남지 않아 바로 증발해 버리고 말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산소는 대륙의 지각과 멘틀 속에 존재합니다. 아니,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산소는 산화물과 다른 원소와의 화합물로서 존재하고 산소 원자는 지각과 멘틀의 절반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구의 핵에는 산소가 거의 없어서 산소가 소실되면 지구는 30% 정도 가벼워집니다. 중력 또한 3분의 2 정도로 감소하면서 지각과 멘틀은 그 밀도가 낮아짐에 따라 핵으로 향해 흘러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지구 반경이 17% 줄어들고 자전 속도도 조금 빨라지게 됩니다. 이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최고 속도로 회전할 때 자세를 바꾸면 회전이 더욱 빨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질량이 회전축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회전은 빨라집니다. 이 원리는 회전 의자나 트위스트 보드를 사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가벼워지면 그 순간 공전 궤도가 비뚤어져 버릴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질량이 줄어듦으로 인해 중력도 감소하지만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망치를 크게 회전시킬 때 그 일부가 어딘가에 걸려 없어지게 되면 돌리기 쉽게 되겠죠? 물론 그 부분이 우리에게 날아오지 않아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 인력은 감소하지만 반경까지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즉, 산소가 소실돼도 지구의 공전 궤도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단지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구체가 될 뿐일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겠죠? 애초부터 인체 구성 원소의 65%는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가 5초간 소실돼도 우리 몸은 원자 수준에서부터 분해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진화밖에 없지만 아마 수백만 년이나 기다려야 할 거예요. 게임 하프라이프의 속편도 놓치게 될 거고 그래픽카드도 새로 장만해야 하겠죠? 아무튼 산소는 무조건 물질이고 영영 떠나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구상의 산소 농도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종이 비행기는 아득히 멀리까지 날아가겠죠? 같은 연료로 더 멀리 달리는 자동차로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늘어난 산소만큼 우리의 주의력, 기분, 인식 능력을 높여줄지도 모르죠. 그것만으로도 나무를 심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산소 농도의 상승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벌레들이 지구를 가득 메울 수도 있다는 점이죠. 벌레의 크기는 공기 중 산소 농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거미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애완동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작은 사이즈에 있지요. 산소 농도가 상승하면 길거리에서 들깨처럼 큰 털투성이의 들거미가 아마 슬픈 눈으로 여러분께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뭐든지 적당해야 하겠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재미있으셨나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지구를 소중히 하고 숨 쉬는 것도 잊지 말아요. 산소는 여러분의 목까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